네, 안녕하세요. 띵사이트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 때문에 많은 셀러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매출이 떨어지진 않을까? 계속 쿠팡을 믿고 가도 되는 건가? 실제로 지금 뭐 심리적 요소인진 모르겠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지금 매출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 매출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앞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의 사태를 보고 우리 셀러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이 현상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쿠팡에 뭐 트래픽이 무너졌다던가 아니면 쿠팡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내 매출의 큰 하락보다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이제 신뢰 문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아마 쿠팡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럽다가 점점 괜찮아지겠지.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촬영 날짜가 12월 중순인데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몇 번 이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여론이나 이런 이미지 손상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기업이 크면 클수록 타격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제팬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나 어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봤죠. 뭐 노제팬도 방금 얘기했듯이 그랬지만 이런 이슈가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너 리스크 때문인데요. 최근에 백종원 대표 이슈로 더본코리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우리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미지가, 그 한 사람의 리스크가 사실 기업 전반의 생존을 뒤흔들 수 있다. 이 여론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쿠팡도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언론이나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살짝 시끄럽다가 끝나겠지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커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소비자들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쿠팡 탈퇴하는 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당연히 소비자 이탈은 판매자, 즉 우리 셀러분들한테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12월 초까지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셀러 입장을 대변하는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정산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3개월 동안 사실 우리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셀러분들이 많이 대출도 받고, 그리고 당장에 팔려도 지금 내가 돈이 쌓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가지고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옛날 문제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쿠팡이 뭘 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선정산을 빠르게 정산하는 대출 상품을 내놨어요. 그것도 무려 이자가 뭐 18%인가 19%인가 그렇죠. 거의 이거는 사실 기만행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 물건, 우리가 정산받을 돈을 3개월 동안 묶여 있는데 그거를 미리 받는 거를 우리가 대출로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도 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국정감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쿠팡이 정말 우리 마음처럼 과징금도 먹고 정말 쿠팡은 망해야 되냐? 아,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쿠팡 과징금이 1조 원 넘게까지 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1조 원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면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셀러들의 입장에선.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1조 원의 과징금을 맞으면요, 기업들은 자본주의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지금 쿠팡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징금이 내려지는 순간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즉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수수료를 조금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든다든지 소비자들한테도 조금씩 조금씩 부과해서 어쨌든 그런 과징금을 우리 몫으로 아마 돌릴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지금 사실 그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스템과 많은 어떤 정책으로 사실 우리 돈을 굉장히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고 있잖아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소비자뿐만 아니고 셀러들도 분노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는 답답할 뿐이죠. 뭐 물건을 잘 팔면은 정산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잘 팔기 시작하는 어떤 브랜드나 제품은 쿠팡에서 PB 브랜드라는 복사 붙여넣기 상품으로 쿠팡이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존에서는 한 2년 전인가요? PB 상품들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원에서 아마존의 PB 브랜드 몇 개 빼고는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PB 브랜드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여론으로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제 법까지 개정되는 그리고 그렇게 철퇴까지 맞는 그런 상황이 보여져서 2년 전에 아마존 PB 브랜드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지금 쿠팡은 PB 브랜드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판매자뿐만 아니고 소비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작 정말 중요한 거 셀러들은 이런 아이러니하고 뭐 어떤 해결책이 지금 당장에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다른 플랫폼을 가입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더 많이 노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플랫폼도 결국에는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뭐 플랫폼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떤 플랫폼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인가요? 그런 것들도 있고 쿠팡도 사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플랫폼인 거고 G마켓, 네이버 사실 여기도 하나의 플랫폼이잖아요. 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고 기업은 언제나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위험 리스크는 조금 살짝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되냐? 셀러분들은 플랫폼에 흔들리지 않은 구조, 결국 내 제품이나 내 브랜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되면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쿠팡에서 상위 노출로 잘 팔고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굉장히 두려우실 겁니다. 지금 소비자 이탈을 하는 상황이 있으면요. 그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주변 대표님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 제품, 내 브랜드가 없다면요. 이런 위험에 노출에 정말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우리는 쿠팡을 욕하고 뭐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뭐 이렇게 싸우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 지금 내가 내 제품과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신호구나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캠핑 브랜드도 했었고 어린이 용품 브랜드도 했었지만 작년 말부터 또 하나의 브랜드를 창업을 준비를 하고 올해 런칭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쿠팡 사태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하게 엄청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쿠팡이 아니어도 지금 브랜드나 어떤 제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셀러분들이 지금 내 제품이 필요하고 내 브랜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생각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 브랜드가 있어야지 정말로 안전하구나. 내 브랜드가 꼭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는 정말로 내 제품 하나 제대로 만드는 거, 내 브랜드 하나 제대로 시작하는 거를 더 이상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당장 그런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제 내 제품 만드는 거나 내 브랜드 만드는 거 어떤 마케팅에 대한 것들도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또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오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